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테슬라를 둘러싸고 찬반 양쪽의 주장이 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숫자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유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역대급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고, 다른 하나는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테슬라의 수익성 악화라는 경고입니다. 자, 현재 이란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유가는 다시 요동치고 있고, 또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의 BYD마저 이익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라는 그 37만 대의 숫자와 테슬라의 공개된 특허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부터 확인해 본다면 최근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숫자는 제임스 스티븐슨이 발표한 1분기 인도량 예측치인 37만 7,251대입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월가의 컨센서스가 현재 36만 5,645대라고 말했는데 이보다 11,600대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이 숫자를 리트윗하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설마 37만 7천대를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수요 둔화가 실제 데이터와는 또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일론 머스크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킹 알파를 비롯한 일부 하락론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고, 현재 테슬라가 시행 중인 0%의 금리나 이 초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서 대당 최대 1만 달러, 한화로는 약 1,5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마진의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량 숫자를 위해서 수익을 내팽겨쳤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얼핏 들으면 그런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 테슬라를 현대차나 BYD 같은 하드웨어 자동차 제조사로만 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바로 이 질문인데요. 이 전통적인 제조사 관점에서는 판매 시점이 마진의 전부이고, 그러니 1,500만 원의 마진의 압박은 곧 파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질레트 면도기의 모델이나 이 프린터 회사의 잉크 전략과도 훨씬 더 닮아 있는데요. 이 면도기를 조금 싸게 팔더라도 고객을 생태계에 묶어두고 평생 면도날을 팔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와 매우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게 면도기는 차량 그 자체이고, 이 면도날은 바로 FSD 구독 서비스인데, 현재 월 99달러를 받고 있는 FSD 구독 서비스는 매출 총 이익률이 90%를 상회하는 고마진 소프트웨어 사업이고, 이 하락론자들은 대당 1,500만 원의 금융 비용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 테슬라는 그 비용을 고객 획득 비용인 CAC로 지출하면서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구독 수익과 자율주행의 데이터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라이벌인 중국의 BYD의 성적을 한번 보면요, 테슬라의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좀 알 수 있는데, 이 BYD의 연간 순이익은 47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나 급감했습니다. 자, 중국 내수 시장의 잔혹한 가격 전쟁 때문에 이 순이익이 하락한 것도 있고, 또 하드웨어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은 진짜 옥석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있는 마지막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경쟁자들이 도태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최후의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설계를 실행 중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마진 압박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도량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이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앞으로 FSD의 구독자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앞으로 차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 모듈형 FSD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는데요. 현재 하드웨어 3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에서는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테슬라 뉴스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쇼크 상황에서 금리 동결과 관망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시장은 이로 인해서 좀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파월 의장은 이번 현안과 관련해서 당분간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의 충격은 빠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시장의 예상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자, 이러한 기조는 하버드 대학의 초청 강의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고요. 파월 의장은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3.5%에서 3.75%의 금리 구간을 유지하는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이 신호를 즉각 지표에 반영하고 있고요. 95.7%에서 파월의 발언 이후 97.9%까지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 소비자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의 위기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유가의 부담을 피해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속도를 가속화할지 기대되고,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지금 과연 테슬라가 이번 1분기에 좋은 숫자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평범한 주택가의 도로에서 길가에 보행자가 한 명이 서 있는데, 이 FSD는 놀랍게도 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의도를 포착하자마자 보행자가 움직이기도 전에 스스로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반대편에서 오던 BMW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영상이 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자, 보행자 역시 길을 건너려다 급하게 물러서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BMW 차량은 이 사람이 도로에 나왔음에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테슬라의 FSD는 보행자의 몸짓과 시선, 궤적까지 읽고 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강조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신경망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보행자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상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AI는 실시간으로 도로 위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운전자가 몇 초만 눈을 팔아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FSD는 쉬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사물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압도적인 안전성이 테슬라 FSD에 대한 가치를 더 올리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델라웨어 법원과 일론 머스크의 악연이 결국 판사 재배정이라는 상징적인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일론 머스크 관련 주요 사건들을 다른 판사에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사건의 발단은 맥코믹 판사가 SNS에서 보여준 반응 때문이었고, 일론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맥코믹 판사가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내용의 링크드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맥코믹 판사는 월요일 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판 게시물을 지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계정에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어서 신고한 상태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측이 제기하는 기피 신청 자체는 기각했지만, 이 판사의 사건 처리를 둘러싼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이 사법 정의를 방해한다며 현재 담당 중인 테슬라 이사진의 보상한 소송과 xAI 설립 관련 주주 소송 등 주요 사건들을 동료 판사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판사는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현재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행해지는 수많은 법적 잣대들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판사가 피고인을 비판하는 글에 이 좋아요를 누르는 환경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하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법인을 텍사스로 옮겼고, 이 스페이스X 역시 텍사스로 이전했으며,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는 네바다주로 법인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자부하고 있었던 델라웨어주는 이제는 세계 최대의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며 이 막대한 세수의 손실을 기록하게 될 예정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미지는 이제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많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이제 판사 재배정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의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고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글을 올리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본 내 서비스 센터를 2배 이상 늘려 30곳 이상으로 확충하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국 주주분들은 한국에서 테슬라가 더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왜 일본에 저런 큰 투자를 하는 건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글을 확인해 본다면 지난 20년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던 일본의 파나소닉 때문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테슬라 배터리의 공급망에 뿌리를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공급망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일본은 전기차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있고요. 또 골목이 좁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차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일본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3나 모델 Y는 일본의 도로에서는 좀 좁은 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일본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보수적인 일본 소비자들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소비자들은 근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타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라는 신뢰를 먼저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로보택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런 신뢰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거대 자동차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충전 표준을 장악하고 이 전기차라는 대표적인 상징성을 테슬라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 테슬라 판매에도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테슬라의 투자가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FSD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최근 공개되고 있는 테슬라의 모듈형 FSD 컴퓨터 특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특허의 핵심은 차량에 두뇌인 컴퓨터 유닛을 슬롯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점이고, 이 기존에는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려면 냉각 라인부터 모두 손대야 되는 대공사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특정 모듈만 뺄 수 있다면 AI5나 AI6 칩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올해 10월 말 할로윈쯤이 되게 된다면 테슬라는 누적 생산 1000만 대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000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 깔려도 하드웨어가 구식이 된다면 FSD를 사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렇게 모듈형 설계가 도입되게 된다면 1000만 대의 차량이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변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차를 한 번만 탈고 끝나는 소모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고객을 계속해서 묶어둘 수 있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일론 머스크가 직접 공유하고 있는 37만 7천 대라는 숫자의 의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하락론자들의 우려,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테슬라의 하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당 약 1,5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55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테슬라를 이 자동차 회사로만 본다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고 있고, 이번 분기 컨센서스에서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14.4기가와트시를 배치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플랫폼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은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 4월 2일쯤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7,700대라는 숫자가 나와서 이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지, 아니면 월가의 예상치인 36만 대쯤에 머물게 될지 같이 한번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테슬라의 인도량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